네, 오늘은 라스 웨스트필드 조던 그 교재 10장에 나오는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감가상각은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빼주는데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세금은 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는 또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비용은 감가상각비를 D라고 했을 때 곱하기 요 한계세율만큼은 실제로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간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세금을 줄어들게 만들므로 인해서 현금 유출입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이게 라스 웨스트필드 조던이 미국책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Straight line depreciation, 정액 감가상각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긴 하죠.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다음에 그 값을 내구년수로 나누어서 매년 이 D만큼의 똑같은 감가상각비로 정액 같은 액수의 상각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액상각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드물다고 해요. 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정가속 감가상각법, MACRS라고 하죠.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의 약자인데 각 자산을 세금 목적에 맞게 구분한 다음에 취득 원가에 매년 이 감가상각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수정 가속 상각법에 따른 그 감가상각 비율을 곱해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그래서 결국 잔존 가치가 0이 될 때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 이 수정 가속 상각법에 의한 감가상각은 각 연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감가상각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세후 잔존 가치인데요. 시장 가치로 감가상각을 다 한 후에 그때 시장 가치와 그러니까 시장 가치로 본 잔존 가치와 장부 가치가 다를 때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로 본 잔존 가치가 장부 가치랑 장부 가치보다 클 때는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시장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작을 때는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 가치를 취득 원가 빼기 누적 취득 원가 빼기 누적 감가상각비로 장부 가치가 계산된다고 보면, 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의 차이만큼은, 시장 가치가 클 경우는 세금을 더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세금 내고 남은 시장 가치에서 그만큼 세금 내는 거를 뺀 값이 바로 세후 잔존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예제를 잠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의 장비를 구입을 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10만 불 돈이 나가고, 이것을 배달받고 설치하는데 이제 10,000 불의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감가상각을 하는데 6년 후에 장비를 판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6년 동안 하고 6년 이제 다 쓰고 시장에 팔면 17,0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잔존 가치로의 시장 가치가 17,000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계세율은 21%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감가상각법을 이제 라스 웨스터필드 조단에 보면은 교재 10장에 보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매년 감가상각비랑 6년 후에 잔존가치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이제 정액상각법의 경우는 잔존가치 17,000불을 구입비용 11만 불에서 빼주면 그거를 일정한 정액으로 6년 동안 나눠서 감가상각을 한다고 매년 15,500불씩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6년 후에 장부가치도 그걸 염두에 두고 매년 정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비용을 구했기 때문에 6년 후 장부가치도 17,000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부가치와 잔존가치인 시장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제로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그냥 6년 후 잔존가치 세금을 안 내지만 하여튼 그 세금을 안 내는 세금도 감안한 이후의 잔존가치는 17,000불이 되겠죠. 이거는 정액상각법의 경우입니다. 수정으로 이제 가속 상각하는데 이것도 3년짜리, 뭐 5년짜리, 7년짜리에 따라서 그 매년 적용 감가상각률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이 경우는 3년 MACRS 방법에 의하면 첫 해에 상각률이 0.3333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주어지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 곱하기 그 고정자산 비용이 구매했을 때 11만 불이니까 11만 불을 곱하면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각각 감가상각하는 그 감가상각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주면 6년 후에 장부가치라고 했는데 6년 전에 4년 지나면은 장부가치는 제로가 되겠죠. 4년 이후부터는 하여튼 6년까지 장부가치가 제로로 남고, 제로로 남았음에도 6년 후에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은 시장에서는 17,000불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MACRS 방법, 수정 가속 상각법에 따르면은 세금을 덜 낸 거예요. 왜냐면 시장 가치가 아직도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요거 빼기 제로. 장부 가치는 제로예요. 요건 시장 가치고. 요 차이만큼은 세금을 낸다고 그랬죠. 한계세율 21%라고 가정했고. 그러면 요만큼 세금 내고 남는 가치는 17,000불에서 시장에서 17,000불에 팔아도 요것만큼은 세금을 내니까 그거 빼고 남은 세후 잔존 가치는 13,430불이 된다. 그죠? 요거를 5년짜리로 수정 가속 상각을 해주면 요것도 요 비율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비율에 따라서 매년 요만큼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쫙 빼줬더니 6년 후에는 딱 장부가치가 제로가 남아요. 그런데 6년 후에 이 기계를 시장에 내다 팔면 17,000불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역시 시장가치와 잔존가치인 시장가치와 장부가치는 제로, 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것만큼은 21% 세금을 내고, 따라서 세금을 내고 남은 잔존가치는 조금 전에 예제와 똑같은 세후 잔존가치가 13,430불이 나오죠.